안녕하세요. 네, 그럼 이 시간에는요, 한번 이제 앞에 시간의 뒤를 이어서 연안 박지원의 열하일기와 북학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하일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행록의 전통 속에서 나온 여행기예요. 우리가 이제 명나라 시대 때 그 사신 갔다 온 기록을 조천록이라고 하고, 청나라 시대 때의 이제 기록은 연행록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백여 종의 사행록 가운데서도 이 열하일기는요 정말 압도적인 성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하일기의 가치와 또 열하일기가 담고 있는 정신에 대해서 한번 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하일기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제 수상 소감에서 꺼내서 화제가 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이게 사실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이 한 말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에 부합하는 저술이 열하일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하일기는요, 당대의 모든 장르와 모든 분야를 담은요, 장르 복합서예요. 이 열하일기 안을 보시면은요, 거기에는 역사, 지리, 풍속은 물론이고요, 그야말로 문학, 경제, 또 이걸 넘어서 가지고 예술, 건축, 의학, 그러니까 모든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와 사상이 다 담겨 있어서요, 열하일기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고전시대가 나아간 최고 수준의 문학과 사상과 문화의 성취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하일기는 좀 은밀한 우언과 풍부한 형상화로 인간과 공간을 새롭게 창조한 특별한 여행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인간과 문명의 본질을 예리하게 파헤치고 삶과 제도를 성찰한 경세서이기도 하다. 또 한편으로는 고전 최고의 모험서사다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열하일기의 가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열하일기가 담고 있는 정신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먼저는 책에서라든가 이제 교과서 일반에게 잘 알려진 게 열하일기는 북학과 이용우생의 정신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제 북학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북쪽을 배우자. 여기서 이 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의 청나라를 이제 말해요. 그래서 이 북학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청나라에 발달된 제도와 문물, 문화를 잘 배워서 조선의 삶과 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이 북학과 대비되는 말이 이제 북벌입니다. 여기서 이제 북도 청나라죠. 그러니까 북쪽 청나라를 정벌하자, 무찌르자, 이제 이런 거를 말하는데요. 조선 후기는 우리가 이제 중화 사상에 대한 이해가 잠깐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중화 사상이라고 하는 게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인데, 가장 중요한 게 문화적인 개념으로서 이렇게 머리를 묶는 상투 튼 머리, 이게 바로 이제 문명인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종족적으로는 한족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청나라는 만주족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중화의 나라로 섬긴 그 명나라를 이제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명나라를 중화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명나라에 대한 어떤 원수도 갚고, 또 우리가 병자호란의 치욕도 갚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명나라에 대한 의리, 그걸 이제 대명의리라고 하는데, 이 대명의리와 북벌이 조선 후기 국가 이데올로기였어요. 그래서 중국의 청나라에 사신을 간 사람들은 한결같이 야, 저 중국 청나라는 오랑캐야 라고 생각하면서 늘 원수를 갚을 생각을 하고요. 명나라에 대한 향수를 그리워하면서 청나라는 개돼지만도 못 살아, 이렇게 그냥 공공연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연암은 굉장히 실제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이 중국을 바라보고자 한 거예요. 걸륭제 때가요, 이 북경이라는 도시가 당시 유럽의 10대 도시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이제 굉장히 부강한 문명국을 건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조선이 초가로 집을 지을 때 이제 벽돌로 집을 짓고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대단한 그런 문화 강국을 이렇게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암이 청나라에 발달된 좀 문물을 배워서 가난한 조선을 백성들을 좀 살찌우고 좀 부국강병하겠다라는 생각을 품은 것을 북학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홍대영, 박재가, 연암 박지원, 이제 이런 인물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학의 대표적인 그런 어떤 이제 제도로서 수레와 벽돌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도입하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바로 열하일기에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용우생인데, 이용우생은 이제 도구를 이롭게 해서 삶을 도탁케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용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기술 도구를 잘 활용하는 거니까 경제 활동을 얘기하고요. 후생은 백성의 삶을 도탁케 한다. 그러니까 복지 개념이에요. 그래서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어떤 복지를 이루자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해도 이제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서경에 보면 정덕 이용 후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조선의 사대부들은 제일 앞에 나오는 정덕, 덕을 바르게 한다라는 정덕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은 도덕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안 박지원은 다르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순서를 이용후생 정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생존이 해결되어야 도덕과 문화생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굶어 죽어가는 그런 백성의 삶의 어떤 기반을 먼저 해결을 해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덕을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는 정신입니다. 이 이용생의 정신은 사실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대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와 풍요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런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이웃들, 약한 어떤 그런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아직도 여전히 힘겨운 그런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어려운 이웃을 먼저 돕는 이용후생을 통해서 정덕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후생과 정덕은 어떤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선후의 문제일 뿐이고요. 그래서 연암도 궁극적으로 꿈꾼 세상은 이용후생을 통해서 어떤 인간다움이 실현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사실은 이제 일반의 그런 뭐 교과서적인 그런 이야기고요. 이제 제가 열알기에서 남들이 말하지 않는 것 한번 두어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하나가 뭐냐면은 이 변방 정신이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이 변방 정신이 뭐냐면은 작은 생명, 주변 존재에 대한 깊은 애정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연암이 이제 중국의 이제 문물과 제도를 관찰하러 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문명의 본질을 찾을 때, 뭐 예컨대 만약에 뉴욕을 가면은 뭐 자유의 여신상, 뭐 프랑스 그럼 에펠탑, 그다음에 뭐 또 뭐 나이아가라 폭포 이렇게 되게 거창하고 대단한 거를 뭐 문명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관이라고 말을 할 텐데 연암은 다르게 봅니다. 깨진 기와 조각과 똥거름이 장관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깨진 기와 조각은 사람들이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북경에 갔더니 그 깨진 기와 조각을 활용해가지고 막 디자인을 만들고 마당의 진창을 막아주더라고요. 그다음에 똥거름 너무 냄새나고 더럽잖아요. 그런데 북경에 갔더니 이 똥을 갖다가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갖다가 말려가지고 장작을 삼거나 이렇게 거름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암은 똥거름과 깨진 기와 조각이 진정한 문명의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작은 것에 가장 위대한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받지 않는 되게 평범하고 쓸모없고 사소한 것에 오히려 진정한 본질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열알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누군가와 여행을 하면은 뭔가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열알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야기의 중심이 하인, 그러니까 뭐 마부라든가 마두라든가 역관들이 이야기의 중심이고 이야기의 주체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진실을 발견하는 공간의 자리가 북경과 같은 그런 도시가 아니라 가장 변두리 마을, 책문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책문에서 이용후생을 깨닫기도 하고요. 또 평등의 정신을 구현하기도 하고요. 또 열하라는 공간이 뭐 물론 어떤 중심 공간일 수 있지만 우리 조선인들에게는 북경이 중심지였고요. 열하라는 곳은 700리, 비공식적으로는 700리였어요. 떨어져 있는 굉장히 변방, 만리장성 밖의 변방이었어요. 근데 연암은 오히려 이 열하라는 공간이야말로 이 문명의 중심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공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열하일기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연암의 이 변방 정신은 바로 우리가 늘 그 어떤 중심적인 것에서 가려서 보이지 않는 작은 존재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을 하려는 그런 정신이 열하일기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뭐죠? 그 보이는 것을 본다고 해서 다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갖춘 사람이 진정한 창조자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명심의 정신. 여기서의 명은 어두울 명인데요. 명심은 마음을 어둡게 하다, 마음을 잠잠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일야 구도하기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제야 도를 알았다. 이 도는 진리를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명심하는 사람은 귀와 눈이 방해가 되지 않고, 그러나 귀와 눈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할수록 병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세하게 보고 들을수록 그것이 진리를 아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암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눈과 귀가 만들어내는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공정하게 보는 게 바로 명심의 정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변 존재에 대해서 선입견과 편견을 갖는 거는 따지고 보면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지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지식이 자꾸 편견과 선입견을 만들어서 차별과 어떤 혐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연암은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들리는 대로 듣지 말아라. 그러면은 편견과 선입견이 된다라고 하면서 기존 지식에 갇히지 말고 열린 가슴으로 보라. 이게 바로 이제 명심의 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알기를 읽을 때는 이 연암이 어떤 그 당시에 뭐 북벌론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존의 이데올로기에 갇히지 않고요. 사심 없이 편견 없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있는 그대로 보고 또 거기서 배울 것은 배우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면서 그걸 통해서 조선을 부국강병의 나라로 만들고 또 백성의 삶을 끌어올리고자 했던 그 소망의 정신을 읽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연암 박지원이 과거의 인물인데 과연 이것이 21세기에도 얼마나 현재성을 갖느냐, 이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어떤 생태, 생명, 다양성 담론, 첫째는. 그러니까 연암은요, 정말 생명을 사랑한 생태 작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암은요, 자연을 변화와 창조의 공간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성리학은 질서와 조화의 공간에 그치지만은 연암은 아니다. 자연은 늘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그런데 인간 사회는 뭔가 모순되고 병들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자연 사물의 몸짓 또 생태를 배워서 인간 사회를 교정하고 바로잡는데 이렇게 이제 주목을 하죠. 그래서 연암 대부분의 글이 바로 이런 생태적인 글쓰기가 실현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암의 생명, 생태, 다양성은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굉장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꼭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런 연암의 개혁의 꿈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연암은 자신이 살아가는 어떤 세상이 무언가 좀 모순되고 좀 부조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연암은 이제 그거를 단호히 거부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을 꿈꿉니다. 그게 바로 허생전에 나오는 그 허생의 꿈이기도 합니다. 허생이 무인도에서 그 도둑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이상 세계를 이제 구현하고자 했는데 그 결론이 이제 허생이 가뭇없이 사라져요. 뭔가 좀 좌절의식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라졌던 허생이 지금 여기에 좀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각자가 허생이 되어서 좀 이 땅에 어떤 소외된 약자를 돌보면서 연암의 북학과 이용우생의 정신을 잘 우리가 계승을 해서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